네, 이번 시간은 CRRD 도즈, 그리고 여과 분율, 전후 희석, 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숫자를 가지고 처방을 내려볼 텐데요. 자,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요. CVVHDF에서 그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해보는 거고요.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길 CVVH랑 CVVHD가 합쳐진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는 리플레이스먼트 플루이드가 있고 여기서는 다이알라이세이트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이건 이제 투석액이고요. 이건 대체액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쵸, 이게 청소율로 대변이 될 수 있고, 자, 이게 투석액이 그쵸, 청소율로 대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CVVHDF에서는 그쵸, 리플레이스먼트도 있을 것이고, 그쵸, 투석액도 있을 거니까요. 자, 이거를 더한 다음에 그쵸, 환자로서 또 제거되는 리무버 양을 합쳐준 게 결국 최종적인 CVVHDF에서의 목표 청소율과 같아진다. 이런 말을 제가 앞선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바로 이 CRRT 도즈라고 하는 게요. 이 목표 청소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전후이석이라고 하는 건요. CVVHDF를 제가 이런 식으로 그렸었잖아요. 비너비너스 이렇게 그쵸, 블러드가 흘러가고, 자, 그리고 그쵸, 투석액이 들어갔다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울트라 필트레이션이 되는 만큼 그쵸, 이렇게 용매가 나가는 만큼 용질이 딸려서 그쵸, 컨벡션의 형태로 용질이 제거될 거고, 소실분만큼 그쵸, 여기 전에 리플레이스먼트를 달 것이냐 후에 달 것이냐 그쵸,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랬을 때 당연히 상황이 조금 달라질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쵸, 우리가 CVVHDF를 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과 분율도 굉장히 중요하고 좀 설명드릴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끊어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표 청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처음에 CRRT를 시행하는 환자에서는 여기 그쵸, 수치가 중요합니다. 자, 지우면 조금 아까운데 그냥 지울게요. 자, 처음 CRRT를 시행하는 환자는 보통 30에서 35 정도 그쵸, 이렇게 처방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숫자로 계산할 거기 때문에 단위 잘 보셔야 됩니다. 밀리리터 킬로그램 아워입니다. 자,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당연히 그쵸, 증감을 고려하긴 할 텐데 요거는 좀 더 세부적인 거니까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KD고 2012 가이드라인에서는 25로 권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30으로 그쵸, 잡고 시작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상황으로 한번 빠져. 네, 보겠습니다. 76kg 저 남성이 지금 sepsis 때문에 다발장기 손상으로 인해서 지금 AKI가 왔고요. 그래서 지금 에인유리아 무뇨 상태입니다. 즉 소변이 지금 제로인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헤마토크리시 30, 그 다음에 목표 아유 그쪽 인풋 아웃풋을 지금 마이너스 1로 잡은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총 섭취량이 지금 3리터이기 때문에 자, 인풋이 지금 3이래요. 그러면 아웃풋은 4, 그쵸,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아웃풋이 4. 이거는 CRRT를 통해서 수분을 그쵸, 4리터 정도 우리가 하루에 제거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그런데 지금 CRRT 도즈 목표 청소율이 35로 나와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밀리리터 아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맞춰볼 겁니다. 자, 그러면 4리터는 4000ml가 되는 거고요. 다음 데이는 24시간이잖아요. 이거를 대충 계산해보면 167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편의상 170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게요. 자, 이렇게겠죠. 자, 이거는 환자 리무버 양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그쵸, 앞선 시간에 설명드렸죠. 자, 비너인데 그쵸? 일단은 여기다가 뭐 투석액을 넣고 투석액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울트라 필트레이션 레이트. 자, 그 다음에 그쵸, 전후로 이렇게 리플레이스먼트를 조절해 줄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환자 제거량이 그쵸, 170 정도가 나온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CVVH랑 CVVHD가 합쳐진 거다. 그래서 여기가 그쵸, 리플레이스먼트고 이 그쵸, 청소율이 R이고 여기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청소율은 투석액 양이다라고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당연히 이게 합쳐진 CVVHDF니까 여기서의 청소율은요. 이렇게 R과 T를 더하고 그 다음에 환자 리무버 있죠. 지금 계산한 170
이렇게 이제 총 CVVHDF에서의 청소율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이게 정해졌고요. 그럼 우리가 리플레이스먼트랑 이제 이 D, 그쵸? 제가 발음이 좀 계속 꼬여서 D라고 할게요. RD. 자, 그래서 이 D는 어떻게 배분할 거냐면요. 일단은 1대1로 한번 그쵸?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청소율을 구해야 될 거잖아요. 목표 청소율이 35인데 지금 76kg니까 그쵸? 킬로그램이 지금 나옵니다. 자, 보시면 35ml 킬로그램 하니까 76을 곱해주면요. 딱 그냥 곱해주면 2660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바로 토탈 이플루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이제 그죠? 다가갑니다. 자, 이게 R 더하기 D 더하기 아까 환자 리무버 있죠? 170 이걸 더한 게 2660인데요. 조금 바꿔서 70으로 해볼게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아까 R 대 D의 비율을 1대1로 했으니까 그쵸? 그럼 170을 넘겨보면 2500이 지금 R과 D니까요. 그쵸? X는 1250이겠네요. 그래서 R도 1250, D도 1250, 자, 170 이런 식으로 나눠보면 되겠죠. 그런데요, 제가 아까 자, 이거는 자, 비노비너스 자, 여기서 프리로도 리플레이스먼트를 할 수가 있고 포스트로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가능한 기계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인위적으로 850과 400으로 나눠 볼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를 850, 400 이런 식으로 그쵸? 분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합쳐서 1250이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이번에는 혈류 속도를 이제 결정할 건데요. 자, 혈류 속도라고 하는 거는 자, 비노비너스에서 이렇게 혈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혈류가 흐름에 따라서 반투막을 통과해서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 컨벡션을 통해서 용질이 제거가 되는 거고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고려해서 우리가 그쵸? 리플레이스먼트를 주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또 투석액도 들어가고 있을 거고요. 투석액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래서 그쵸?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가 분류를 생각할 수 있냐면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 생리적인 신장에서의 모습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에이퍼런트 알테리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퍼런트 알테리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혈류가 흘러가겠죠. 저 세동맥.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글로메룰라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속도가 이제 바로 GFR이죠. 글로메룰라 필터레이션 레이트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사실은요, 우리가 자, 여가분율이라고 하는 FF로 줄여서 적어볼게요. 자, 이거는 자, 레날 그쵸? 플라즈마 플로우 분의 GFR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요. 자,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레날 블러드 플로우겠죠. 이 중에서도 혈장, 그쵸? 액체 성분, 그러니까 혈액 중에서도 혈구를 뺀 그쵸? 액체 성분이 이제 흘러가는 속도 중에서 얼마만큼 넘어갔느냐가 바로 여과 분율이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레날 플라즈마 플로우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당연히 전체 그쵸? 레날 블러드 플로우에다가 뭘 빼주면 되죠? 헤마토크릿을 빼주면 되겠죠. 헤마토크릿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혈액의 그쵸? 대부분이 이제 그쵸? 혈장으로 되어 있겠지만 나머지 혈구 성분 중에 대부분이 또 적혈구니까 그럼 전체 중에서 100에다가 이 헤마토크릿 아까 30%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환자에서는. 그래서 이걸 빼주면 나머지 혈장이 되니까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CRRT에서 한번 적용을 해볼 텐데요. 자, 여기 그쵸? 흘러가는 속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리플레이스먼트.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 약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속이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구나 라고 대강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리플레이스먼트 플루이드가 이렇게 그쵸? 추가되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 플로우에 힘을 실어주겠죠.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그쵸? GFR이라고 하는 거는 뭐랑 비슷하냐면요. 이렇게 그쵸? 비노비노가 이렇게 그쵸? 혈류가 흘러가게 되면 즉 CRRT에서의 블러드 플로우 레이트 자 여기서 있죠 이걸 지금 그쵸 여기 성분을 지금 이런 식으로 자 그쵸 이렇게 레날 플라즈마 플로우에다가 이렇게 리플레이스먼트가 함유되면서 그쵸 이거를 형성하니까 자 그러면 이 분모에다가 그쵸 우리는 평소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는
리플레이스먼트 플로우의 레이트도 그쵸, 고려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요, 아무래도 반투막을 통해서 그쵸, 넘어가는 이 상황이랑 굉장히 흡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 울트라 필트레이션의 레이트 있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용질이 같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 GFR은 울트라 필트레이션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레이트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울트라 필트레이션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당연히 우리가 CRRT에서는요, 이 소실되는 만큼 우리가 리플레이스먼트로 교정을 해줬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여기다가 리플레이스먼트도 들어가 있겠네? 자, 거기다가요, 환자에서 제거되는 양, 그쵸? 페이션트 리무버 양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그쵸? 생리적인 신장에서는 그쵸? 레날 플라즈마 플로우. 자, 한번 제가 다시 지우면 여러분이 헷갈리겠다. 그래서 제가 지우진 않을게요. 자, 그러면 FF는 원래 그쵸? 이렇게 이걸 조금 옮겨 볼게요. 레날 블러드 플로우를 사용할 거니까 여기다가 1-헤마토크릿 분의 그리고 GFR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거는 보통 우리가 생리적에서는 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그쵸, CRRT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요. 자, 어떻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그쵸, 리플레이스먼트를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울트라 필트레이션으로 이제 환원시켜서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여기다가 리플레이스먼트에다가 그쵸, 환자 리무버 양을 이렇게 그쵸, 분모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엄청 복잡하죠. 잘 따라오고 있으신지 아니면 중간에 포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다라고 일단은 그쵸, 대강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네, 일단 계산하기 전에 여가분율은요 20% 이하로 맞출 거고요. 우리는 20%로 계산할 겁니다. 자, 이건 왜 20% 이하로 하냐면요. 자, 우리가 비노비노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바로 이 속도죠. 얼만큼 이걸 그쵸, 블러드 플로우 레이트를 설정을 할 것이냐. 이걸 x로 두고 계산할 텐데 이 중에 일부가 그쵸,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반토막을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이게 많을수록 그쵸, 아무래도 여가분율이 높이는 방향이다. 그러니까 1로 통과하는 혈액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쵸, 필터의 응고와 구멍의 오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를 20% 이하로 설정을 하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20%는 우리 생리적인 그쵸,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약간 아래. 그래서 우리는 20%를 일단 놓고 계산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BFR이 지금 X고 헤마토크릿이 30%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책 리플레이스먼트는 1250, 그쵸, 단위는 밀리리터 퍼 아워였고 여기도 1250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전체 환자 제거량은 170이 됩니다. 밀리리터 퍼 아워죠. 그럼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요 140 밀리리터 퍼 민이 나옵니다. 자, 제가 왜 민으로 했냐면요, 자, 이거는 그냥 환산자를 그냥 곱해주면 돼요. 자, hour가 지금 밑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hour를 없애기 위해서는 1hour가 60min이다. 그쵸? 이 환산자를 한 번만 꼭 빼주시면 그냥 이게 나오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쵸? 이렇게 BFR까지 구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티코아귤레이션 어떻게 할 거냐? 헤파린 쓸 거냐? 푸탄 쓸 거냐? 아예 없이 갈 것이냐? 구연산 쓸 것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그쵸? 시행을 했어요. 그럼 잘 됐나? 검토를 하는데요. 만약에 자, 54,720ml가 하루에 그쵸, 이플루언트로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그쵸, 우리가 다 계산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CRRT 도즈를 어떻게 맞췄냐면요. 30으로 그쵸, 밀리리터, 킬로그램, 아워로 맞춰놨으니까 요게 나오는지 한번 그쵸,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76kg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24시간이니까 이거를 나눠보면요. 그쵸, 한 30 정도 나온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30 정도 나왔다. 그럼 아무래도 내가 원래 계획했던 청소율보다는 적게 CRRT가 시행이 됐구나 라고 하는 거를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그쵸, 다 처방을 내린 거고요. 그쵸, 우리가 공부한 대로 처방을 내린.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전이석과 후이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비노비노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로 이제 혈류가 흐르게 되잖아요. 방금 우리가 열심히 구했던 게 바로 블러드 플로우 레이트였고요.
자, 이 중에서 일부가 이제 그쵸 FF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얼마만큼 가느냐가 FF죠. 이게 많을수록 FF가 이제 증가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여과가 되기 전으로 그쵸 리플레이스먼트를 전에 해줄 것이냐 후에 해줄 것이냐, 결국 이게 희석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희석이냐 후희석이냐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전희석을 하고 그쵸 이제 희석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여과를 시키면요, 아무래도 용질이 그쵸 이렇게 희석되기 때문에 묽어지면 그쵸 청소량이 감소하겠죠. 즉 FF가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나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여과 분율을 우리가 낮게 유지하는 이유가 그쵸 20% 이하로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가 많은 쪽으로 이렇게 많은 혈액이 몰리게 되면요, 결국 이게 이렇게 자꾸 소모가 되잖아요. 그쵸 필터 구멍이라든지 이걸 그쵸 혈액이 모이게 되면서 응고가 초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이제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쵸 여과 분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전이석이 유리한 겁니다. 물론 청소율은 조금 떨어지지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후이석, 즉, 그쵸 일단은 먼저 통과를 시킨 다음에 나중에 희석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쵸 상대적으로 농축된 걸 이렇게 그쵸 투석액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요, 당연히 상대적으로는 용질 청소율은 그쵸 우수하겠지만 결국에는 그쵸 농축된 걸 보내고 나중에 희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뭔가 이제 필터의 응고가 조금 더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는 그쵸 CRRT 유지가 잘 안 될 수가 있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쵸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과 분율이 20% 이하로 유지되는 것과 또 같은 개념이죠. 같은 선상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길게 그쵸 쭉 달려왔는데요. CRRT 도즈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IO 설정을 통해서 그쵸 환자 리무버를 계산했죠. 그리고 그쵸 리플레이스먼트랑 이렇게 투석액 양 그걸 이제 설정을 했고, 그쵸 어떻게 나눌 것이냐 전이석 후이석을 나누고, 그리고 대체액과 투석액을 1대1로 아까 우리가 나눠봤었고, 결국 이게 총 그쵸 아까 CRRT 도즈로 그쵸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쵸 혈류 속도를 이 여과 분율을 고려해서 어떻게 구하느냐 다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 그쵸 마무리 작업 항고요법을 선택하고 모니터링 검토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힘든 과정 따라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